오케이,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까지 봤던 것 같아. 어? 네, 레벨 2를 거의 못 봤잖아. 이렇게 많이 건너뛸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내용 복습하는 걸 좀 목표로 해서 오늘 일단 통계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얘기했는데 표본 공간의 축소 상황이다 라고 기억을 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B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고 계산 자체는 이제 PB분의 P A 교집합 B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확률 2번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표본 공간 전체를 컨트롤할 필요 없이 그냥 B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따지고 걔를 그냥 축소된 표본 공간으로 인식하시면 된다 그랬어. 괜찮습니까? 여기서 양변에 이제 뭔가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는데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는 건데 이 식에 너무 그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고 그냥 너네가 그 주머니에서 다시 넣지 않는 그 비보건 추출 상황으로 인지하면은 얘가 뭔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 사건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뭔가 사건의 선후 관계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두 번째 벌어지는 사건의 시행에다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지금 48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다 라는 건데 일단은 말 써진 그대로 뭐 A와 B가 영향을 안 끼칠 때 서로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칠 때 독립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그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니들이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헷갈림이 생기거든요. 좀 헷갈림이 없이 명확히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서로소 관계랑 아예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랑 아예 다른 말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일단은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걸 결론부터 일단 지르고 가면 A와 B가 사건이 독립입니다 란 말이랑 똑같은 말 수학적인 표현은 A의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둘이 곱했을 때 A와 B의 교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얘가 어떤 사건 A, B가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 일명 독립판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독립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냥 어떤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말이랑 교사건의 확률이랑 A, B의 확률의 곱이 똑같다 라는 말이 그냥 같은 말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일단 서로소 관계 즉 배반 사건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최초 정의는 이렇게 들어와. A가 발생하는 확률이 B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나 혹은 B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다 똑같을 때 그 상황을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어떤 특정 사건이 걔가 벌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벌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냥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혹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계산한 확률하고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A가 발생하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해가? 정의가 이러해. 그럼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이 녀석은 B가 발생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독립의 정의 그 자체에서 그냥 얘가 A가 발생할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식으로 독립 판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됩니까? 근데 이거를 니들이 의미를 파악할 때 배반 사건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사건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A와 B가 서로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냐?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독립의 정의 자체가 그러해. A가 발생할 확률이 B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요 녀석이나 혹은 B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똑같이 나오는데 그 똑같이 나오는 값이 그냥 원래 A가 발생할 확률하고 똑같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저게 그냥 독립의 정의 그 자체야 얘들아. 근데 니들이 이걸 의미 파악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틀리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했을 때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같은 값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독립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이 판정법으로 기억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냥 무미건조한 계산식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냐? 얘를 이제 한글말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막 헷갈리는 상황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알았지? 근데 일단은 직관적인 의미는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B가 A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나, 혹은 A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뭘로 동일하다고? B로 동일하시다고. 이해가 갑니까? 즉 A가 발생했냐 안 했냐는 전혀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거고, 마치 여기 뒤에 있는 바를 독립관계에서는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워도 괜찮습니다. 독립이다라는 게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갑니까? 그럼 생각해봐. B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 얘랑 똑같으면은 사실 A와 B가 독립관계면 A와 B의 여사건도 무슨 관계겠냐? 독립관계겠죠. 그치? 정의 자체가 그러하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다시 A, B가 독립이면 당연하게도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자동으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만 독립이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B와 A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자동으로 독립이야. 괜찮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냐? 아이들아, 요 정도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문제풀이 적용할 때 어떤 느낌으로 잘 받아들여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얘가 지금 서로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건이 발생하는 그 비율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시, 사건 발생의 비율이 일정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라고 치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럼 표본 공간이 몇 개 있어, 원소가?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개 있잖아.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잖아요. 괜찮냐? 내가 사건 두 개를 한번 설정해 볼 건데, A라는 사건은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었다라고 문제에서 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B라는 사건은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라고 나왔다라고 체크합시다. 괜찮냐? 그럼 사건 A가 어떤 식으로 표시돼? 집합이니까 짝수면 2, 4, 6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까? 맞아, 아니야? 그 다음 3의 이상의 눈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어떻게 표시해? 3, 4, 5, 6 이렇게 표시되잖아.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현재 이 표본 공간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야?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지. 얘네들의 교사건 체크해봅니다. 교사건은 지금 누가 겹쳐? 4가 겹치고 6이 겹치네. 4가 겹치고 6이 겹쳐요. 그지? 그럼 교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맞아? 3분의 1이지. 두 개니까 6개 중에서. 그럼 얘네 둘이 딱 곱했을 때 정확히 뭐가 돼? 똑같아지니까 이런 상황을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아, 이걸 수식 계산에서 그렇게 나왔더라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제대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봐봐. 내가 이 표본 공간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해봐. A라는 사건이. B의 확률이 3분의 2란 말은 전체 중에서 3번 중에 2번은 B가 발생한다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A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발생하는 사건은, 이 안에서 B가 발생하는 사건은 3, 4, 5, 6 중에서 누구랑 누구야? 4랑 6이지. 이해가 가? 즉 표본 공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축소되더라도 B가 발생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2로 비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3번 중에 2번 꼴로 A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B는 발생해. 즉 A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B가 3분의 1 확률로 벌어진다라는 사건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A, B가 교집합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겹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A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주사위를 펼치면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눈이 있겠지. A라는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안에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얘랑 얘잖아. 이해가? 방금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만약에 3 이상의 눈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A가 벌어지는 비율은 몇 분의 몇이야? 이 안에서 2분의 1이지. 절반의 비율로 벌어지잖아. 사건 B가 발생했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안에서 축소된 곳에서 A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중에서 2분의 1의 비율인 거라고. 되나? 그럼 그냥 구한 비율이랑 똑같잖아. 2분의 1.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독립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상황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요 그냥 독립판정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 꼬일수록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여튼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독립이 아닌 모든 사건 관계를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여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누구랑 잘 구별을 해야 되냐면 배반 사건하고 잘 구별해야 돼. 배반과 구별. 배반 사건은 뭐였어? 겹치는 게 없는 거였지. 맞아? A가 만약 발생하면 B는 반드시 발생하면 되는데 안 돼.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배반 사건은 당연히 무슨 상황이겠냐? 독립이겠냐? 종속이겠냐? 종속 관계겠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A가 발생하면 B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발생했느냐 여부가 다른 녀석의 발생 여부를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독립하고 아예 다른 이야기야. 이해가 가지? 교집합은 있어도 상관없지만 교집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배반 사건이면 종속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야. 괜찮냐? 이랬을 때 이렇게 가는 건 되겠냐 안 되겠냐? 종속이라 그래서 무조건 배반일 거란 보장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니까 얘랑 좀 구별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되나 안 되나? 근데 일단 최초 등장하는 거는 요 정의 관련된 식에서 이제 확률식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아이들아 일단 너희들이 만약에 독립이다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멘트가 가정이 돼 있으면 일단 무조건 요 식은 성립하는 거지. 맞아? 그랬을 때 보통 식계산 문제에서 니들이 우아하게 잘 적용해줘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독립이다 라는 게 가정이 되면 저 바연산자를 무시합니다. 다시 누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확률 자체가 그냥 얘랑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알려주면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A바 B라는 연산자에서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누구라고 꺼내도 돼? 바로 PA라고 꺼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혹은 여기에 누가 오더라도 B의 여집합이 오더라도 똑같이 꺼낼 수 있어. 그냥 바연산자 밑에 있는 거를 다 무시한다라고 보셔도 돼. 이해 갑니까? 혹은 앞서 했던 덧셈 정리 기억하지?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일어날 사건에다가 B가 일어날 사건을 뭐 해서 더한 다음에 뭘 빼줍니까? 교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잖아. 확률을. 그지? 근데 그 교집합의 확률이 누구랑 똑같다고 독립일 때는 두 함수의 곱과 같다고 두 확률에.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 빼기 PA 곱하기 PB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뭐가 가정이 됐을 때? 독립이 가정이 됐을 때는.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쉽게 계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걸 먼저 해보자. 페이지 넘겨서 1레벨로 가봐. 레벨 1의 6번 문제 먼저 풀어봅니다. 레벨 1의 6번. 유빈아 답이 몇 번이야? 2번. 아 왜 2번이야? 레벨 1의 6번 푼 거 맞아? 채원아 답이 몇 번이야? 1번인가요? 1번 나왔어? 너 풀었어? 안 풀고 그냥 불러주는 답 받아 적습니까?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었어 얘들아? 현재 6번에선 A와 B가 무슨 립이다 라고 줬어? 독립이다 라고 주었지? 맞아 아니야? 독립이니까 요 바연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이해 갑니까? 즉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이 어때? 똑같이 제시가 된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럼 똑같이 제시가 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뭘로 잡아? 미지수로 잡아 대충. 근데 교사건의 확률도 알려줬는데 요거 그냥 9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얘들아. 그럼 지금 얘를 미지수 내가 뭐 P 같은 걸로 잡았을 때 얘가 독립이니까 얘 뭐라고 쓰면 된다고? PA, PB 곱한 걸로 쓰면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주어진 거야? P 제곱이 주어진 거잖아. 맞아? 그럼 P 값이 얼마야?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합사건의 확률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뭐 하면 돼? 9분의 1 해주면 되죠? 아 그러셨어요. 여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배반하고 구별을 해야 돼. 약간 유의할 사항으로. 독립이 아니라 배반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이 값을 뭐라고 땡길 수 있었어? 0이라고 땡길 수 있었습니다. 교사건의 확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얘가 0인데 배반 사건이랑 구별을 해야 돼. 애들이 보통 이제 막 헷갈려 하니까 계속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냐? 다음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사건 발생의 비율을 일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쉽계산 문제에서 무미건조하게 요 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긴 해도
실제 이제 사건의 독립 조건을 확인하세요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알았지?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다시 가봐. 49쪽.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돼? 풀어도 되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8의 약수인 사건을 A라 그랬으니까 A는 뭐뭐뭐뭐야? 1, 2, 4, 8인가요? 내가 표본 공간을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A란 녀석은 그 안에 1, 2, 4, 8만 들어있지. 맞아? 근데 지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니까 없는 거 바깥에 내보내면 1, 2, 3, 4, 5, 6, 7 이런 애들이 들어오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총 8개 중에 4개니까 A의 발생 확률은 얼마야? 얘들아? 2분의 1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겠죠. 괜찮냐? 뭐 식으로 다 써놨다 라고 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8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뭐 이런 상황인 거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때 사건 A와 서로 독립인 표본 공간 S의 사건 B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어. 다시 A와 독립인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괜찮냐? 그럼 A와 독립이다 라는 거를 일단 요거를 무미건조하게 독립 판정 법에 의해서 그냥 계산으로 한번 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아이들아, 내가 A의 확률은 알고 있지. 독립 판정법이 뭐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뭐랑 똑같다고? 곱이랑 똑같다고. A의 발생 확률, B의 발생 확률에 곱과 같은데 내가 얘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녀석을 식으로 다시 써보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교사건의 원소의 개수 얘인데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B의 원소의 개수 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라 라는 문제라고. 이해가 갑니까? 근데 어차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요런 관계에 놓여있는 사건 B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양변에 2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B라는 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교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몇 배 되는 상황 찾으라는 거야? 2배가 되는 상황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A와 B가 교사건, 겹치는 사건을 가져오면 해봤자 몇 개까지 밖에 못 가져와? 아니지. A랑 겹치는 사건, A랑 B가 겹치는 거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 4개까지 가져올 수 있잖아. 이해가 갑니까? 하나도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겹칠 수도 있고, 하나만 겹칠 수도 있고, 2개 겹칠 수도 있고, 3개 겹칠 수도 있고, 4개 겹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도 안 겹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지. 맞아? 배반 사건이면은 그냥 100% 종속이라 그랬어. 그럼 그랬을 때 현재 요 녀석이 1개, 2개, 3개, 4개인 상황일 때 1을 곱해주면 되니까 B의 지금 원소의 개수는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2배 되는 관계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지금 케이스가 몇 가지로 갈린 거야? 4가지로 갈린 거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첫 번째 내가 경우의 수를 셈하려면 교사건이 1개여야 되니까 집합 B를 하나씩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주면 될까? A와 겹칠 원소 1개 뽑아주면 되지. 그다음 나머지 원소 하나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안 겹쳐야 되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주면 돼? 하나만 뽑아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 가겠냐? 다시 첫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에서는 A랑 딱 하나만 겹쳐야 되니까 A랑 겹치는 A 중에서 뽑아주고, 그 다음에 A랑 안 겹치는 A의 6건 중에서 원소들을 선택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절반씩.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른 다음에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씩 골라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4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지? 그럼 세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4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겹치는 거? 3개 고르고요. 그지? 4개 중에 바깥의 영역에서 여전히 몇 개씩 고르면 돼? 3개씩 고르면 되죠. 다음 마지막, B의 원소의 개수가 8개였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8개면은 표본 공간 그 자체인 거지. 됩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그냥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가져오는 거. 이해가냐? 그럼 얘는 4, 4, 16. 얘는 6, 6에 36. 얘는 4, 4, 16. 얘는 그냥 1이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야? 69인가요? 맞아?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해가? 여튼 이렇게 독립판정법으로 그냥 식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내가 독립을 조금 니들이 가슴으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가슴으로. 정말 진심으로. 뭔 소리냐면 지금 A가 발생하는 확률이 2분의 1인 걸 내가 알고 있지. 맞아? 즉 A라는 사건은 전체 입장에서 절반의 비율 정도로 발생하는 녀석이야. A라는 사건은. 다시 사건 발생 비율에 집중을 해도 돼. 사건 발생 비율. 확률은 별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비율 관계란 말이야. 그 비율에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A가 발생하는 확률은 항상 2분의 1이어야 돼.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해 갑니까? 즉 B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A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해도 몇 분의 몇이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애초에 독립의 뜻이 그러하다고. 되나? 그러니까 A가 B 안에 절반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소리야. 절반의 비율.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B의 원소가 될 애들을 고를 건데 A가, B에 속하는 A가 절반의 비율로 들어있으려면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 혹은 두 개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관계여야 되지.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절반의 비율로 A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B 안에 A에 하나가 들어오면 바깥에도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 A의 원소 중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바깥에도 두 개씩 가져오는 이런 비율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즉 여기에 원소를 n개 선택했다면 여기서도 원소를 똑같이 몇 개 선택해야 돼? n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일한 느낌으로 요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독립판정법 계산으로 푸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유리할 때도 있는데 니들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언제 이게 성가시냐면 이걸 확률을 엄청 여러 번 계산해야 될 상황이 있어. 얘들아. 그럴 땐 이걸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너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그럼 니들 손으로 이해한 거 맞아? 니들 손으로 밑에 유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을 좀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선생님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어? 이거 몰라요. 선생님 답이 몇의 자리예요?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입니다. 오 맞나?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두 자릿수니까. 한번 보려고 해 같이. 답 틀렸어요. 11. 오 맞아 11이야. 잘했어. 일단 보겠습니다. 봐봐. 이거를 지금 m이 몇 가지가 가능해? 2, 3, 4, 5, 6, 7, 8 해가지고 7가지나 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독립판정법을 이용해서 확률을 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머리가 아프죠? 맞아?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의 그 원론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상황은 뭐냐면 1, 2, 3, 4 들어있을 때 2번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복원 추출입니다. 그지? 복원 추출이고 A, B 이렇게 1차 숫자, 2차 숫자를 설정했는데 그럼 전체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처음에도 4가지, 그 다음에도 4가지 중복 순열 상황이고 16가지다 라고 나타나. 그치? 그럼 지금 A는 내가 딱 하나의 사건이니까 곱이 4배수인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 먼저 한번 세줄게. 그래도 돼? 그럼 A의 원소의 개수 세줄 때 케이스를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곱했을 때 4의 배수면 그냥 4 하나만 포함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그래서 현재 4를 포함시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4를 포함시키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 그럼 4를 포함시키는 케이스는 생각해보면 4를 포함 안 하는 애들에서만 뽑는 경우를 뭐 해줘도 될까? 제외해줘도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거 우아하게 세주려면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편할 것 같아. 즉 전체 1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1, 2, 3만 가지고 뽑기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3 곱하기 3만 빼주시면 되죠. 이해 갑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16에서 9 뺐으니까 몇 가지야? 7가지. 그 다음 4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몇 번 나와야 될까? 2번 나와야 되니까 그냥 2,2 해가지고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괜찮냐? 여튼 사건 A가 벌어지는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세주면 8가지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발생하는 확률은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전체 16가지 중에 몇 가지야? 8가지니까 A가 발생하는 확률 여전히 몇 분의 몇일까? 2분의 1이야. 즉 A라는 사건은 절반의 비율로서 벌어지는 사건이야. 전체 중에서 절반의 비율입니다.
그럼 지금 BM이라는 녀석이 확실하게 안 주어졌는데 A 플러스 B가 어떤 자연수 M의 배수인 사건이다 라고 줬거든. 그럼 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배수인지 아닌지 그 합을 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16가지 경우의 수들 다 체크해 봐야 돼. 괜찮냐? 근데 이렇게 두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모든 경우를 체크하기 가장 편안한 방법은 표가 될 거야 얘들아. 그냥 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는 값, B라는 값이 1, 2, 3, 4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가질 수 있지. 맞아? 걔네들의 합을 조사하면 2, 3, 4, 5. 그 다음 여기는 하나씩 늘리면 되지. 3, 4, 5, 6. 지금 내가 A 플러스 B 값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4, 5, 6, 7, 5, 6, 7, 8 이렇게 있으면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합을 조사하면 요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숫자들이 나오지. 맞아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중에서 애들아 만약에 내가 M의 배수들만 가져왔을 때 걔네들 중에서 A라는 녀석이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로 유지가 되면 돼? 2분의 1로 유지가 되면 돼. 그럼 여기서 지금 사건 A를 한번 체크해 보면 4를 포함하는 애들이니까 4를 포함했던 애들 여기입니다. 그지? 4를 포함했던 애들 여기도 마찬가지지. 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가능해야 되나? 2,2 이해가냐? 즉 내가 A라는 사건으로 카운트했던 녀석들이 여기 이렇게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A의 원소들입니다. 되나요? 이해가? 그럼 M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M이 2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M이 2면은 합이 몇의 배수인 상황 관찰하고 싶어? 2의 배수인 상황 관찰하고 싶으니까 2의 배수면 2, 4, 6인가요?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거? 8까지 가능하네? 그럼 여기 2, 1, 2, 3, 4, 5, 6, 7, 8 8개 중에서 A가 몇 개 들어있냐? 4개 들어있잖아. 새는 느낌 알겠어? 다시 2의 배수들을 다 나열하면 현재 여기서 8개인데 1, 2, 3, 4, 5, 6, 7, 8 이해가? 걔네들 중에서 사건 A로 체크된 애들이 몇 개라고? 4개라고. 그럼 지금 비율이 몇 분의 몇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2분의 1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2는 합격이야.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 M이 3이었다라고 생각하자. 이 중에 3의 배수 3하고 6밖에 없겠죠? 1, 2, 3, 4, 5 5개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몇 개야? 현재? 5개 중에서 2개밖에 없잖아. 그럼 5개 중에 2개면 애초에 근데 전체가 5개면 나가리지. 절반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그치? 2.5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여튼 얘는 안 돼.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M이 4일 때 보겠습니다. 4의 배수들 몇 개 있어? 4랑 8만 있지. 하나, 둘, 셋, 4개. 걔네들 중에서 A 몇 개 있어? 2개 있지. 다시. 전체 4의 배수는 4개인데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걔네들 중에서 2개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A가 발생하는 비율 몇 분의 몇으로 유지가 되고 있냐? 2분의 1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얘도 합격이야. 요령 알겠냐? 그 다음 M이 5일 때도 봅니다. 5의 배수 5만 있으면 되지. 이제 5부터는 그냥 한 줄만 보면 돼. 그럼 한 줄 1, 2, 3, 4 중에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얘 합격이 아니야. 4개 중에 2개인데 합격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 M이 6일 때 봅니다. 6일 때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애초에 불가능하지. 맞아? 3분의 2니까 얘는 탈락이야. 그지? M이 7일 때 봅니다. 이제 바로바로 봐도 돼? 2개 중에서 몇 개야? 2개니까 반드시 발생합니다. A가. 그지? 탈락이고. 얘도 어때?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럼 M이 7일 때, M이 8일 때 싹 다 어때?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가능한 값 누구야? 2, 4, 5다 라고 하고 답은 1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겠어? 얘들아? 어떤 녀석이 발생했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A가 발생하는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립이.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를 M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저 모든 경우를 다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아까 이걸로 판정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니? 응? 하나하나 다 세야 돼. 그거를. 귀찮잖아요. 그러지 않냐? 뭐 그래도 되는데 여튼 이 안에서 A가 발생하는 그 비율이 일정하다. 그 느낌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 남아도 될까요? 이걸 애들이 보통 잘 모르더라고. 다 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넘어갈게. 그래도 돼? 페이지 넘기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확률인데 독립시행은 니들이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독립시행을 뭐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돼. 독립시행을 뭐라고 했는지, 뭐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지는 기억나니? 독립되게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현재 독립시행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고정된 확률이 있어야 돼. 고정된 확률. P값이 하나로 존재해야 됩니다. 뭔가를 시행할 때 절대 바뀌지 않은 불변의 확률이 하나 있어. 네. 괜찮냐? 그 불변의 확률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 시행하는 상황이야. 다시 고정된 확률로서 여러 번 반복 시행하는 상황이고 걔를 이제 n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상황이 캐치가 되면 일단 니들이 뭐라고 읽어주면 돼? 독립시행 상황이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다시 확률이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되나? 확률이 바뀌면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률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를 들어 공 뽑기 할 때 꺼낸 공을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번 공 뽑을 때도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꺼낸 공을 뽑고 나서 안 집어넣으면 그 다음번에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아이들아, 이 독립시행 상황은 꺼낸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n번 반복 시행하는 것 중 어떤 사건이 r번 특정 횟수 발생할 확률이다.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핵심은 이 r번에 있고요. 사건 발생 횟수에 관한 질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사건 발생 횟수, 즉 n번 똑같은 짓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사건이 있을 거야.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뭐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앞면이 나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있겠지. 그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면 아, 독립시행의 확률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본 적 있는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사건을 A라고 했다 치자. 그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3분의 1인가요? 즉 얘를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이 얼마로 고정돼 있어? 3분의 1로 고정돼 있어. 근데 그 주사위를 5번 던진다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5번 던질 때 사건 A가 홀수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다 치자. 사건 A가 홀수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다 치자. 아이들아, 그럼 5번 던지는 거니까 홀수번 발생하려면 사건 발생 횟수가 홀수번이라는 거니까 몇 번이 가능해? 1, 3, 5번이 가능하지. 저 횟수라는 녀석을 R번이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았을 때 R 값은 1이 될 수가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냐? 그럼 지금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사건이 딱 한 번만 발생했다라는 거는 A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시행해서. 이해가 가? 근데 얘랑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않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않고 발생하고 않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냐? 5개 중에 발생할 지점 몇 개 뽑아주면 돼? 1개 뽑아주면 되죠. 맞아? 근데 각각의 확률은 얘가 3분의 1 확률로 벌어지고 나머지는 얼마의 확률로 벌어진다고? 3분의 2의 확률로 벌어지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1의 몇 제곱? 1제곱, 3분의 2의 몇 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지. 됩니까? 즉 얘네들 한 번 발생할 확률은 5번의 시행 중에서 그 발생할 위치를 하나 결정시켜주고 3분의 1이랑 고정된 확률이 한 번 발생, 3분의 2라는 그 반대 사건은 거꾸로 4번 발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이해가 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거는 어때? 이건 뭐라고 쓰면 돼? 5번 중에 사건 발생할 지점 몇 번 골라주면 돼? 3번 골라주고 나서 3분의 1 확률로 몇 번 발생하고 3번 발생하고 3분의 2 확률로 몇 번 발생하고 2번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구조 알겠죠? 기억나지 얘들아? 근데 5번 다 발생하면 어때? 5 컨비네이션 5니까 그냥 뭐라고 써도 돼? 안 써도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요때는 3분의 2의 5제곱이다 라고 심플하게 이렇게 써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 5번 다 발생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3분의 1의 5제곱이잖아요.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거 기억나지? 여튼 이런 상황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구조구나 라고 이해했으면 그 확률은 n 컨벤션 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몇 제곱?
n-r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 라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맞아? 이 구조 우리가 어디서 봤어? 이 구조 어디서 봤습니까? 앞단에서 나왔던 이항분포에서 봤던 구조지. 여기에 a, b 들어오면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식의 일반항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이항 정리에서 보던 그 녀석이랑 똑같은 구조고, 이항 정리에서 나왔던 이 구조가 결국에는 이항 분포로 연결되고 뒤에 나오는 걸로 계속 이제 쭉쭉쭉 빌드업 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냐? 실제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잖아. 기억나? 얘들아? 그런 걸 했어 너네가. 뭐 여튼 그러하다 라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각각을 그냥 식으로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P라는 녀석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문제에서 고정되어 있는 특별 하나의 확률이지. 맞아? 그다음 1-P는 걔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야. 이때 P가 고정된 확률이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발생하지 않을 여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이다 라는 여기 R이 지금 사건 발생 횟수다 라고 읽어야 돼. 발생 횟수. 특정 사건이 R번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되나? 그 다음 최초 주어졌던 여기 N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시행 횟수지. 전체 시행 횟수. 몇 번을 처음에 시행할 것인가 라는 느낌입니다. 됩니까? 그럼 여기 지수자 뒤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시행 횟수에서 발생 횟수를 빼는 거니까 항상 이 지수와 이 지수의 합은 얼마로 일정하겠냐? N으로 일정하겠죠. 이해가 갑니까? 구조 파악되지.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n번 중에서 n번 모두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n 컨비네이션 n은 항상 1이니까 컨비네이션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더라 라고 쓰면 되고, 그냥 p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돼? n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n번 중에 n번 전체니까. 이해가? 만약 3분의 1이었다 라고 하면 아까 한 것처럼 3분의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n번 중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조사해라 라고 하더라도 n번 중 빵번 발생하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제로도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때는 뭐라고 하면 돼? 1-p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냐? 다만 방금 내가 주사위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주 나오는 상황 중에 독립시행에서 동전 던지기의 경우가 있거든? 야,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더라도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동전의 경우에는 어차피 2분의 1로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런 구조 들어오면 항상 뒤에가 2분의 1의 n제곱으로 그냥 뭉쳐지겠죠. 이해가 갑니까? 즉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 앞면이든 뒷면이든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n 컨비네이션 R만 곱해지고 뒷부분이 2분의 1의 전체의 n제곱으로 뭉쳐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냐? 그래서 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더라 라는 게 동전 던지기의 특징이고, 요 부분만 주목해서 잘 계산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 본 적 있지? 얘들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그 예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 다음 시행을 하는데,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흰 공 2개를 받는데, 다시 3의 배수면 흰 공을 몇 개 받아? 2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시면 무슨 공 받는데, 검은 공, 흰 공을 하나씩 받는데, 검은 공,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이런 식으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시행을 몇 번 반복해? 5번 반복. 시행을 했을 때 결과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A, B라고 할 때 B, A, 3A가 될 확률, 3B가 될 확률, 이거 1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괜찮냐? 그럼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뭔가 독립시행 상황이다 라는 걸 인지가 됩니까? 아이들아? 지금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고정돼 있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로 고정돼 있잖아.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이 돼 있죠. 맞아? 즉 내가 매 시행마다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을 2개 받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받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할 땐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 사건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괜찮냐? 그럼 얘가 몇 번 발생했고, 얘가 몇 번 발생했고, 얘가 몇 번 발생했는지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몇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그냥 계산을 하면 되지만, 몇 번 발생했는지 모르면 뭘로 설정하면 돼? 미지수로 당연하게도 설정하시면 돼. 알려주면 쓰면 되지만 중요한 녀석인데
확률을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녀석인데 모르기 때문에 뭘로 설정하겠다는 생각이야? 미지수로 설정하겠다는 생각이야. 즉 이 해당 사건이 몇 번 발생했다. X번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 해당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 거야 그럼? O-X번. 전체 5번 시행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일명 지금은 공받기 느낌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점수 계산 문제라 그래서 점수 계산 문제. 대놓고 누가 몇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하면 쉬운 문제니까 뭐 동전 던수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얻고 혹은 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주사위를 던져고 뭐가 나오면 x축방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고 막 그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일명 점수 계산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사건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니들이 보셔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가 x번 발생하고 얘가 O-x번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얻어낸 흰 공과 검은 공 개수를 생각하면요 2개씩 x번 받았으니까 2x개가 들어왔을 거야. 그치? 그다음 여기는 1개씩 받으니까 여기도 O-x개 여기도 O-x개씩 받는 거라고. 되나?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받아낸 흰 공의 개수는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5개를 받는 거고 얘는 그냥 요거 그대로 O-x개를 받는 거죠. 됩니까? 문제에서 최종적인 흰 공 개수를 A라 그랬고 검은 공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주어진 부등식에 뭐 하면 될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B자리에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O-x가 x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3B니까 3, 5, 15 마이너스 3x보다 요렇게 돼야 되네. 되나? 그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부등식이 아닌가 싶은데 요 녀석은 넘어가지고 하면은 x가 일단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 요거도 열심히 풀어주면 4x가 10보다 작으니까 x가 2.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요. 됩니까? 그럼 요 안에 들어오는 건 사건 발생의 횟수니까 당연하게도 정수만 들어올 수 있겠죠. 맞아? 1 또는 누구만 들어오면 돼? 2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즉 내가 3의 배수가 최초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다 라는 사건이 몇 번 또는 몇 번 발생할 확률이야? 한 번 또는 2번 발생할 확률이라고. 되나요? 그럼 3분의 1로 확률이 고정돼 있으니까 한 번 발생할 확률은 5번 중에 한 번 발생해 뭐가? 3분의 1의 사건이 요렇게. 그럼 나머지 3분의 2라는 나머지 여사건은 몇 번 발생하겠어? 4번 발생하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5번 중에 얘는 몇 번 발생해? 2번 발생해. 누가? 3분의 1의 확률이 2번 발생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은 몇 번 발생하겠냐? 3번 발생하시겠죠. 5번 던지니까. 이해가? 이거 열심히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겠죠. 산수는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밑에 있는 2문제 본인 손으로 풀어보시죠. 틀릴 거 없긴 해. 답이 얼만데? 53이요. 맞았어. 나 고초를 맞았어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풀립니까? 4번의 답은 몇 번이야? 2번? 2번인가요? 5번은 32분의 21 나왔으면 잘 나온 거고 봅니다. 일단 4번은 쉽지? 얘들아 지금 최초에 볼게. 최초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지고요.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3분의 2의 확률로 동전을 3개 던지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일단 확률이 갈라지는 거고 이 다음에는 동전 4개를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독립시행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얘도 3개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그냥 독립시행인 거야. 괜찮냐? 그럼 각각의 독립시행에서 앞면 나오는 횟수가 뒷면 나오는 횟수보다 어떨 확률 구하라고 그랬어? 클 확률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동전을 4번 던졌으면 앞면 뒷면 횟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앞면이 더 많이 나오려면 4번 빵번 가능하지. 맞아? 혹은 3번 한 번도 가능하지. 근데 2번 2번이면 돼? 안 돼? 안 돼. 앞면이 더 많아야 되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만약 3개 던졌다 라고 생각하면 3번 빵번 가능하지. 맞아? 2번 한 번도 가능하지. 맞아? 근데 한 번, 2번부터는 안 되는 것 같아. 즉 케이스를 4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조사한 다음에 현재 위의 1과 아래 1은 최초 여기서부터 분화가 일어난 단계니까 여기 확률 계산해서 3분의 1 곱해주고 여기 확률 계산해서 3분의 2 곱해준 다음에 마치 케이스를 분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해하겠어? 얘들아 그럼 시나리오 세웠으면 확률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건 지금 동전을 4번 던진다라는 독립시행 상황이니까 동전 던지기는 그냥 무조건 뒤에 몇 제곱이라고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붙을 거라고.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4번 다 발생하니까 2분의 1에 4제곱 되고 얘는 4번 중에 몇 번 발생해? 3번 발생하면서 2분의 1에 4제곱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가? 얘는 3번 중에 몇 번 발생해? 3번 다니까 여전히 2분의 1에 세제곱 쓰면 되고 얘는 3번 중에 2번 발생하니까 3C에다가 2분의 1에 세제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 열심히 계산하면 16분의 1이고요. 얘 열심히 계산하면 16분의 4가 됩니다. 얘 열심히 계산하면 8분의 1이고 얘 열심히 계산하면 8분의 3이 되겠네. 되나?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16분의 5가 나왔고 여기는 8분의
4가 나왔지. 되나? 그럼 최종적인 내가 구하고 싶었던 확률은 맨 처음에 몇 분의 몇 확률로? 3분의 1 확률로 2야 눈이 나왔을 때 앞면이 더 여러 번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16분의 5였어. 이해하지? 그 다음 최초의 3분의 2의 확률로 주사위가 3 이상의 눈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습니다. 이해가냐?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16분의 7이다 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것 같아. 얘담아 이해하고 있어? 넘어가도 됩니까? 이 정도는 편안하게 했을 것 같고 유제 5번도 보겠습니다. 유제 5번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7번 시행, 그치? 때에 주목해야 돼. 7번 시행 후 점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표본 공간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전체 상황을 다 컨트롤하지 말고 7번 시행했는데 점수가 뭐일 때만 다루란 소리야? 짝수일 때로만 한정 지었을 때 10점 이하일 확률이니까 무슨 확률이냐?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확률 통계에서는 이때 라는 말에 매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국말에서는 특히. 알았어? 뭐였을 때 조건부의 느낌이야. 그럼 얘를 이제 약간 우리끼리 그냥 쓰는 기호화 시켜서 나타냈다 라고 하면 10점 이하일 확률이니까 10점 이하일 사건의 확률 구하는 건데 뭐를 조건부로 잡았을 때? 점수가 짝수일 때. 다시 점수가 짝수가 나왔다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10점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럼 최초에는 동전을 하나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플러스 2점 뒷면이 나온 플러스 1점이니까 여전히 2분의 1 확률로 플러스 2점을 얻고 2분의 1 확률로 플러스 1점을 얻지. 맞아? 근데 총 7번 시행할 건데 내가 점수가 짝수가 나온다 10점 이하다 이런 걸 판단하려면 여전히 사건 발생 횟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되나? 그럼 여전히 이 자식이 X번 발생했다 라고 가정하면 총 7번 시행을 하니까 7-X 번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각각의 점수를 니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의 점수는 플러스 2X 점이 되고요. 이 상황의 점수는 플러스 7-X점이 되겠지. 1점씩이니까. 맞아? 그럼 최종적인 점수라는 값은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7이다 라고 나타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전체 표본 공간 입장에 생각하면 얘가 뭐인 상황이야? 짝수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지? 그 다음 내가 보고 싶은 그 특정 사건 보고 싶은 그 사건은 얘가 10 이하인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지. 맞아? 그럼 얘가 짝수가 나왔다 라는 말은 X가 무슨 수가 나오면 돼? X가 무슨 수 나오면 돼? 홀수가 나오면 되잖아. 그치? 얘가 짝수가 나왔다 라는 말은 X는 홀수가 나오면 됩니다. 홀수에다 7 더해야 짝수니까. 이해가냐? 그랬을 때 얘가 10 이하니까 몇 이하야 X는? 아니 왜 얘가 10 이하면 X는 몇 이하야? 3 이하잖아. 이해가냐? 그럼 상황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사건 발생 횟수야 X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죠. 아까 써놨으니까. 얘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까? X가 3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X가 뭐였을 때? 홀수였을 때. 다시 점수가 짝수다 라는 말은 X 사건 발생 횟수가 홀수다 라는 말에 대응이 되고요. 점수가 10점 이하다 라는 말은 사건 발생 횟수가 3번 이하다 라는 말에 대응이 돼. 됩니까? 근데 내가 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얘를 봐야 되니까 이 안에서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3 이하의 홀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1 또는 3밖에 없죠.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전체 표본 공간은 사건 발생 횟수가 홀수니까 총 7번 시행하면 몇이 가능합니까? 1, 3, 5, 7이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즉 7번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앞면 기준으로 내가 지금 생각했지.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사건 발생 횟수가 1번, 3번, 5번, 7번일 확률 중에서 1번 또는 3번일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동전 던지기니까 사실 무조건 2분의 1에 몇 제곱으로 다 통일이 돼 있겠냐 확률은. 7제곱으로 통일이 돼 있겠지. 뭐만 계산하면 돼? 앞에 곱해져 있는 컨비네이션만 잘 계산하시면 돼. 됩니까? 그럼 전체 확률이 여기 아래쪽 분모를 차지하고 있겠죠. 맞아 아니야? 7번 중에 1번이니까 7 컨비네이션 1 더하기 7번 중에 3번 7번 중에 5번 7번 중에 7번 사실 안 써도 되는 건데 요 녀석이 2분의 1에 7제곱으로 모두 확률이 동일합니다. 됩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고요. 분모에 있는 거 조건부 확률에서 요 녀석은 뭐야? 그 중에서 누구랑 누구만 가져오면 돼? 한 번, 3번만 위쪽으로 그냥 올려주면 되겠죠. 7 컨비네이션 1 더하기 7 컨비네이션 3 얘만 올려주고 요렇게 계산이 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맞아, 아니야? 근데 2분의 1의 7제곱은 전혀 의미가 없는 확률인 것 같네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열심히 계산해주면 7 더하기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야 얘들아? 35인가요? 얘가 얼마야? 21인가요? 그 다음 1인가요? 이거 분해 얘네 둘 더하는 거니까 7 더하기 3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얼마냐 이게? 42에다가 64인가요? 64분의 42인가요? 맞아? 그럼 32분의 21 이렇게 나오면서 답은 53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고 지금 퓨전이 돼서 나왔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얘들아 이때라는 말에 감정을 잘 실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가씨?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오케이 좋아요. 할만하죠? 여기까지 이제 확률 얘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레벨 1에 두 문제 남아있는데 그거는 방금 풀었던 예제보다 쉽거든요. 그거 풀고 넘어갈게요. 53페이지 7번 8번 레벨 1 두 문제 남은 거 풀어버려 지금. 시간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지연아 7번에 답 몇 번이야? 3번인가요? 3번이지. 건아 8번에 답 몇 번이야? 4번인가요? 잘 풀었습니다. 4번입니다. 한번 볼게 같이. 7번은 쉽다 그지? 주사위 1개 던지고 동전 3개 던질 건데 뭐 물어봤어? 눈의 수가 동전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 개수랑 똑같은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면이 최대 나와봤자 3개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3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눈이 1이 나오고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올 확률을 뭐 해주시면 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1, 2, 3이 나오든 어쩌든 앞면이 나올 확률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 녀석은 동전 8개 던졌을 때 앞면 1개 나오는 확률은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3개 중에 2개 나오고 3개 중에 3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어차피 동전 던지기의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일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그럼 거기다가 그냥 앞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만 요렇게 동일하게 붙여주면 되죠. 맞아? 설명을 위해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6분의 1 한꺼번에 곱한 다음에 얘네만 다 더해서 몇 분의 몇 곱해주면 될까요? 8분의 1 곱해줘도 돼. 되나? 그래서 최종적인 식이 6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8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답이 나오겠죠? 됩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답은 3번인 것 같고 다음 8번도 보겠습니다. 1, 3, 5, 7 4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공 몇 개 뽑아? 2개 뽑은 다음에 그 2개의 뭐만큼? 차이만큼 동전 던지기를 시행을 한대. 차이의 횟수만큼. 그랬을 때 지금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일단 차이를 니들이 조사해야 되는데 1, 3, 5, 7이니까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면 얼마야? 6이지. 그 다음에 2칸씩 건너뛰니까 최소는 2입니다. 즉 2 또는 4 또는 6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2인 경우, 차이가 4인 경우, 차이가 6인 경우로 몇 가지 안 나오니까 지금 표본 공간을 직접 니들이 세주면 4개 중에 2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봤자 6가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6가지 정도는 니들이 직접 뭐 해도 될까? 세도 되잖아. 그치? 그럼 차이가 2가 나오는 거는 1,3, 3,5, 5,7 붙어있는 거 3가지고요 당연히. 그 다음 차이가 4가 나오려면 1,5, 3,7 2칸씩 건너뛰면 되지. 차이가 6 나오는 건 1,7 제가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하나밖에 안 돼. 되나? 그럼 내가 6가지 빠짐없이 꼼꼼히 다 센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공을 지금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뽑았을 때 내가 요렇게 나타나는 확률은 6분의 3이고 요 확률은 6분의 2가 되고 요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냐? 즉 6분의 3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6분의 2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6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6분의 3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야? 2번 던지는 겁니다. 요 확률에선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이나 던져. 요 확률에선 동전을 6번이나 던져지. 그랬을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돼? 2번 나올 독립시행의 확률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2번 나올 확률은 그냥 2분의 1에 제곱만 치면 되지. 맞아? 그 다음 4번 중에 2번 발생할 확률이면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치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중에 2번이니까 얘는 6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분의 1에 6제곱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전 2번에 1로 이해가 갑니까? 여튼 얘가 4분의 1이고요. 얘는 얼마냐?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인가요? 다음 얘는 얼마야? 64분의 65. 그러면 약분 안 돼. 계열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누구들을 곱해줘야 돼?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더해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치? 그럼 얼마냐? 24. 24분의 3 더하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왜 24분의라고 써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다음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8분의 1 다음 더하기 3, 2, 6이니까 128분의 네. 5인가요? 네. 맞아? 그럼 총 128로 통분하면 되겠지? 네. 그럼 128분의 네. 16 더하기 5가 됩니까? 그럼 128분의 37이다 라고 나오네요. 됩니까? 그럼 답은 4번. 되나요? 네.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 확률 마무리합니다. 레벨 2까지 보면 참 좋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이산 확률 분포로 넘어갈게요. 통계는 비교적 최근에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5단원 확률 분포입니다. 다만 여긴 처음 배울 때만 조금 난감한 기호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상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겠지만 확통은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진단 말이야. 특히나 통계 파트를 틀리는 고등학생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앞에 확률이 어렵지. 통계는 기호만 잘 이해하고 공식만 외우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머리 쓰는 파트가 거의 없어. 다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디서 높아지면 앞에 했던 경우의 수, 확률 요 파트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통계 자체의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야. 일단 확률 분포 보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가면요. 확률 분포는 지금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지. 기억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얘네들의 차이점 뭔지 기억나냐? 이산은 수학에서 말하는 이산적이다 라는 말은 똑똑똑 따로 떨어져 있는 셀 수 있는 단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셀 수 있다 라는 말이 유한계로 정해져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도 셀 수 있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연속적으로 말 그대로 이어져 있는 니들이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냐? 근데 보통 이제 셀 수 있는 똑똑똑 떨어져 있는 느낌은 니들이 수열에서 배우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셈할 수 있는, 얘는 셀 수 없는 단위고, 지금 어떤 느낌을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산은 수열의 느낌,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의 느낌, 함수라고 하죠. 그냥 함수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열도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아이들아? 그래서 각각의 확률 분포 상황에서 확률을 도출해내는 함수를 하나씩 이름 붙여서 쓰는데, 이건 그냥 이름에 불과하니까 너무 감정을 안 실어도 되거든. 여기서 쓰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다 라는 표현을 써.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다음 여기서 쓰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 확률 밀도 함수. 선생님, 왜 여기는 질량이고 여기는 밀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근원적인 얘기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한참 벗어나게 되니까 얘는 그냥 용어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냐? 다시, 저 때는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 뭐 저거 가지고 문제 디자인이 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둬도 되는데, 일단 니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뭐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되냐면 표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함수의 느낌이니까 뭐를 그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 기억하겠지만 그래프에서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확률로 등장하는 함수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 맞냐?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얘들아 대표 분포들이 있거든. 대표 이 구역의 짱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다라고 하면 이항 분포다라고 부릅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는데, 그치? n, p다라고 쓰고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죠?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로 나오는 자식이 누구야? 정규 분포 맞습니까? 일명 노말 정규 노말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했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분포? 맞아 아니야? 기억이 나 안 나? 나요.
기억이 나잖아. 네. 여튼 지금 이산 확률 분포는 똑똑똑 떨어지는 수열의 느낌이고 최종적으로는 이항 분포를 컨트롤 잘 하시면 되고요. 연성 확률 분포는 사실상 정규 분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항이다 라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과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 알겠습니까? 일단 처음 이산 확률 분포는 너네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일명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으로 처음 배우거든요. 아이들아. 도수 분포표 기억해? 도수 분포? 그거랑 이제 확률 분포 똑같은 이야기야 사실.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니들이 기존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는 이미 벌어진, 이미 조사가 행해진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값을 다루는 거고, 이 확률 분포는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얘는 과거를 다루고 얘를 미래는 다룬다라는 것만 좀 달라져 있을 뿐 사실 다루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도수 분포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 별량이 x1, x2 땡땡땡에서 xn까지 별량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도수, 뭐 예를 들어 키가 몇인 사람 이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도수 분포표 작성하지. 그 도수를 f1, f2 이런 식으로 가서 fn까지 이렇게 도수 분포 표가 작성돼 있을 때 너네가 평균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수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계산해? 평균 어떻게 계산해? 싹 다 더해갖고 곱해가지고. 이 x1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f1개 있다는 뜻이야. 네. 그지? 그럼 x1 곱하기 뭘 한 다음에? f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2 곱하기 뭘 한 다음에? f2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곱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곱하지. 맞아? 그 다음에 뭘로 나눠? 전체 도수인 n으로 나누잖아. 전체 도수로 나눠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즉 별량에다가 각각의 도수들을 다 이 방향으로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서 쭈루룩 전체 도수로 나눠주잖아. 그치? 이게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과정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의 정의가 뭐야? 재편평제. 그건 정의가 아니지.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정의가 뭡니까? 평균에서 얼마나가 아니구나. 그 제곱만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 안 그래? 편차가 뭔데? 별량에서 뭐 뺀 거야? 평균. 평균 뺀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민밸류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 m이라고 썼었어. 얘들아, 그 녀석을 제곱한 녀석들, 이 녀석들의 평균이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맞아 아니야? 다시 이 녀석 뭐라고 불러? 이거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다 얘들아. 편차. 너네 곧 있으면 시험 봐야 되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저거 안 나갔네요, 저 학교. 왜요? 모르겠어요. 즐겁겠네요. 일단 표준 편차는 뭐야? 편차의 평균. 아이씨. 죄송해요. 아니. 분산 구했으면 분산을 우리가 보통은 라지 V라고 씁니까? 뭐의 약자야? 분산이야. 얘는 민밸류. 얘는 분산입니다. 분산. 빈산. 분산. 진짜야. 분산의 약자야. 구라예요. 베리언스야, 베리언스. 여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해? 네, 분산의 루트 씌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 분산 맞아?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보통 스몰 s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여기 확률 통계 파트에서 보통 요 소문자 시그마를 많이 쓰는데 원래 시그마는 이렇게 써 얘들아. 근데 이렇게 쓰면 6이랑 너무 헷갈려서요. 나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알았어? 내가 그냥 받아들여. 알았어, 몰랐어. 칠판에다 쓰면 6이랑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여튼 시그마다 라고 이렇게 쓸 건데 얘는 중학교 때 배우는 정의였다면 지금 보시면 이 평균 구하는 과정 자체가 여기 뜯어서 바라봐봐.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다 라고 하면 뭐의 구조냐면 확률의 구조거든. 아이들아? 즉 얘를 그냥 확률 분포로 가져온 거는 이 도수들을 전부 다 상대 도수로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녀석을 확률 분포로 바꾸면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걔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건데 거기가 x1, x2 땡땡땡 해가지고 xn까지 나타났을 때 여기다가 지금 도수가 아니라 확률을 표시하는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 일단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요 표부터 작성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니들이. 문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안 주어져 있으면 얘를 작성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각각의 상황이 지금 얘랑 똑같아. 얘를 그냥 뭘로 나눌 뿐이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수를 전체 도수 라지 n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라지 n분의 f1, 라지 n분의 f2 이런 애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F3. 이해가 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 걔를 도수 입장에서, 과거 입장에서, 조사한 데이터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수 분포표가 되는 거고, 미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공들이 막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공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공을 2개 뽑아가지고 나타나는 값들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괜찮냐? 그럼 실제로 공을 다 뽑은 다음에 경우를 다 나열하는 게 도수분포였다면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이런 식으로 확률로 계산하는 게 확률분포 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확률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에 P1, P2, 땡땡땡, Pn까지 이렇게 확률들이 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그럼 결론적으로 평균 계산하는 방식이 n분의 fn이 누구랑 똑같아? P1이랑 똑같잖아. n분의 f2가 누구랑 똑같아? P2랑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원래 별량하고 확률을 뭐 해주기만 하면 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얘네들이 곱해서 다 뭐를 더해주면, 걔네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걔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도수분포에서 계산하던 방식과 똑같아. 그래서 보통은 기호로 expectation 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씁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을 식으로 쓰기로 시그마 i번째 별량에다가 i번째 확률 변수에다가 i번째 평균을 다 곱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걔네들 곱하고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걔가 곧 평균이다 라는 거고, 평균이라고도 불리지만 뭐라고도 불려? 기대값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대값. 보통 기대값은 돈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대값이라고 부르거든. 뭐 예를 들어 제비 뽑기 하는데 몇 분의 몇 확률로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뭐 1등은 얼마 받고 2등은 얼마 받고 3등은 얼마 받을 때 그때 기대되어지는 값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확률 변수라고 잡았을 때 그 녀석의 평균값 구하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값이랑 평균은 그냥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애초에 그냥 뭐라고 불러? expectation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아니야?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이 다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확률분포표에서 이 확률들 다 총합은 항상 얼마일까요? 1이겠죠. 다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로 일정하다라는 거는 확률분포 나왔을 때 당연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괜찮냐? 맞아 아니야? 다음 이제 분산.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아이들아, 여전히 이 녀석들의 평균이니까 이 변수에다가 P1을 곱해가지고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시그마를 씌우면 되거든? 근데 너네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로 해당되는 식들을 뭉쳐주면 이런 식이 나타나. 누구의 평균? 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누구의 제곱을 빼면 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더라 라고 하고, 보통 이제 확률 통계에선 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분산을 계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굳이 유도를 하진 않을게. 그래도 되지? 평균의 제곱. 여튼 분산을 구해내려면 누구도 구해야 돼? 애초에 평균부터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곱한 값들, 보통 얘 제곱한 거를 곱하고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걔가 제곱의 평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냐? 이런 내용 있었던 거 기억하지? 얘들아. 그럼 표준 편차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정의는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 보통 이제 시그마 x다 라고 표현하고, 방금 구한 분산에다 뭐만 씌우시면 된다고? 루트만 씌우시면 된다고요. 이해갑니까? 즉 이산 확률 변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최초에 이 이산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면 그 표를 쓰면 되거든? 근데 안 주어져 있으면 뭐를 작성하면 되냐면 이 표를 어떤 특정 시행의 결과로 정의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여튼 도수분표랑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래. 중학교 3학년 내용을 확률 버전으로 바꿨을 뿐이야. 됩니까? 숟가락 대면 먹이도 분해를. 그래서 실제로 니들이 문제를 풀 때는 확률 질량 함수, 내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쓰긴 했지만 별로 이 워딩에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고 그냥 별게 아니라 표가 곧 함수와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봤을 때 어떤 확률 변수 x1, x2, 땡땡땡, xn까지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들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니까 p1, p2, 땡땡땡, p, n까지 있었을 때 얘가 지금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값들 요렇게 가고 있는 일종의 함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여기 i번째 변수가 i번째 확률에 대응이 됩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함수화 시켜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기호로 쓸 때 p 확률 변수 x가 xi일 때의 확률을 계산해줘, 이딴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괜찮냐? 그 녀석이 지금 내가 지금 소문자라고 쓴 p i의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는 요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요 녀석이 뭐가 뭐인 순간을 구해줘라라고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여기엔 그냥 수학적인 수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 혹은 부등식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2차 부등식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별의별 이상한 니들이 배웠던 부등식들은 다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이 문제에서 제시된 확률 변수는 문제에 따라 다 다를 텐데 걔가 특정 값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결국 앞에서 하던 그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냐? 그럼 예제 1번 바로 볼게요. 문제 보시면 1, 1, 2, 2, 2, 3입니다. 1, 1, 2, 2, 2, 3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냅니다. 2개를 슉 하고 뽑을 건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 2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p, x가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2개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하면 6개 중에 2개 뽑는 상황이니까 몇 가지야? 10가지죠. 맞아? 확률로 계산하면 일단은 왜 10가지야 선생님? 15가지잖아요. 그치? 근데 숫자의 종류는 몇 개 없기 때문에 합을 째리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 안 그래? 일단 나타낼 수 있는 합이 1번 공, 1번 공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 1번 공, 2번 공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지. 1번 공, 3번 공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 됩니까? 주의할 건 1번 공을 2개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 공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는 다 받고 2번 공, 2번 공 2개 뽑을 수도 있죠. 2번 공, 3번 공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근데 3번 공, 3번 공은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3번 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걔네들을 더했을 때 나타나는 합을 지금 확률 변수라고 잡았단 말이야. 됩니까? 그럼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 얘가 4인 경우, 얘가 4인 경우, 얘가 5인 경우지. 얘네들이 지금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확률 이렇게 시행의 결과로서 확률 변수를 정의해주면 일단 이 라지 x라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니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부등식 구조로서 라지 x가 뭐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3보다 클 확률이니까 현재 여기서 3보다 큰 게 4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가 있지. 그럼 나는 전체 이 5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네 3개를 세느니 그냥 이거 2개 세는 게 빠르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세놓고 보니까 6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1 마이너스 그 합이 뭐 또는 뭐인 경우만 세서 2 또는 3인 경우만 x가 2인 경우랑 x가 합이 3이 되는 경우만 세서 빼주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물론 이거 하나하나 세도 되는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기본 태도가 그러해. 세야 될 것보다 반대 상황이 훨씬 더 세기 편하면 그렇게 세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얘는 무슨 확률이야? 합이 2가 나오면은 지금 6개 중에 1번 공 몇 개 뽑는 확률이야? 2개 뽑는 확률이지. 됩니까? 그 다음 얘는 6개 뽑았을 때 합이 3 되는 상황이면 1번 공 하나, 2번 공 하나 뽑는 확률이잖아. 1번 공 1개, 2번 공 1개. 됩니까? 이해가? 그럼 확률 계산할 때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15가지였어. 그치? 그럼 1번 공 2개만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개 중에 2개니까 그냥 한 가지죠. 그 다음 1번 공 하나, 2번 공 하나는 얘 둘 중에 하나, 얘 셋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3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 걔네들이 더한 다음에 어디서 빼줘야 된다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거? 1에서 빼주셔야 된다고. 됩니까? 그럼 15분의 7을 1에서 빼니까 답 얼마라고 하면 돼? 15분의 8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확률 분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확률 변수가 뭐가 제시가 됐을 때 여기 내부가 이런 식으로 등식이 아니라 방정식 혹은 부등식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만 파악하면은 특정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에 했던 확률 상황이랑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1번, 2번 너네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얘들아 거기 밑에 보면 확률 질량 함수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죠. 맞아? 그럼 니들이 그냥 뭐 해보면 돼? x자리에
1, 2, 3, 4, 5 집어넣으면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이 수식으로 그냥 주어진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5개의 확률이 그냥 식으로 주어진 거니까 지금 계산해봅니다. 1번, 2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죠? 1번의 답 몇 번이야 해놔야? 4번인가요? 일단 구하고 싶은 게 여기 내부에 부등식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면서 아 얘가 라지 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결론적으로 x가 2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의 확률을 계산하라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x로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2보다 작은 건 뭐일 때 확률이야? 1일 때 확률이고요. 4보다 클 땐 뭐일 때 확률 뿐이야? 5일 때 확률 뿐이지.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 확률 안에서 계산하면 얘는 라지 x가 1 되는 상황 더하기 확률 변수가 5 되는 상황만 더해주면 돼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6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 다음 2번의 답 몇 번이야? 정민아? 5번인가요? 그치?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 4개, 3개 들어있고요. 노란 공 4개, 빨간 공 3개. 이때 포함되어 있는 3개 뽑기를 했을 때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3까지다 라고 파악이 되지. 맞아? 근데 지금 노란 공이 4개 있고 빨간 공이 3개니까 빨간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0개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괜찮냐? 그랬을 때 지금 이거를 만족할 확률을 계산해줘 라고 했으니까 그냥 라지 x가 뭐 되는 상황? 2 되는 상황. 그치? 아니면 뭐 되는 상황? 0 되는 상황 두 가지만 조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되나 안 되나? 다시 빨간 공이 2개일 확률, 빨간 공이 빵개일 확률만 조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냐? 그럼 공 7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뽑는데 빨간 공 2개 포함시키려면 3개 중에 몇 개 뽑고? 2개 뽑고요. 나머지 몇 개를 뽑아야 돼? 노란 공 중에서? 얘들아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얘는 여전히 7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하나도 안 뽑아야 되니까 몇 개 중에서만 뽑아야 돼? 노란 공? 4개 중에서만 3개를 다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냐?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그냥 표현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이고 확률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한데 실제 분포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주어지는 방식이 방금 문제에서도 봤듯이 얘들아 만약에 표가 그냥 직접 제시가 돼 있으면 제일 편안한 상황입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주는 풀 버전의 표가 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면 방금 전전 문제 풀었듯이 수식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수식으로 뭐 px가 뭐 k일 때 확률이 막 k에 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15분의 어쩌고 마이너스 x 나온 것처럼. 되나? 아니면 이게 제일 메인이 되는 상황이지만 시행의 결과로서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시행의 결과로 확률 질량 함수 혹은 확률 변수를 정의해주는 요 케이스가 있는데 요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상황들을 파악해서 표를 직접 작성해 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 표가 될 테니까 표가 안 써져 있으면 그려놓고 니들이 문제를 풀면 돼. 알겠냐? 다만 표를 작성하고 나면 항상 니들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유빈아? 확률의 총합 원점이 항상 1이라고요. 항상 1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힌트를 잘 얻어내시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이 시행의 결과로서 정의가 되는 경우거든? 그래서 아까도 문제를 우리가 풀었지만 니들이 시행의 결과로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제시가 돼 있으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요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받는지 x의 범위부터 파악하세요. 범위부터 파악한다.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0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잘 주의하시고 특정 문제에 따라서 뭐 짝수만 가능하거나 특정 값만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일단 니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레인지를 잡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요. 니들이 그러면 확률 변수를 딱 잡았으면은 전체를 잘 내가 표본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 다시 빠진 녀석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냐? 내가 표본 공간 전체를 잘 다루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돼. 확률 변수를 잡아줄 때는. 알겠냐? 모르겠냐? 근데 제일 쉬운 상황은 그냥 뭐라고? 표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표가 주어졌을 땐 그냥 표에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일단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게 확률 총합이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지금 표가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쉬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 0, 1,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가 a 8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b다 라고 이렇게 주었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3일 때 expectation x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지금 일단 니들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지수가 포함된 표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확률 총합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A, B에 관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 맞아?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8분의 8분의 3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겠냐? 얼마가 나와야 돼? 8분의 5가 나온다 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다음 힌트가 하나 더 주어졌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 아니야? 그래. 근데 여기의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주어졌다라는 말은 걔가 아닐 때의 확률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사실 b가 주어진 겁니다. 됩니까? 그럼 얘는 8분의 2니까 a랑 더해가지고 8분의 5가 만들어지려면 a 값은 뭐라고 하면 돼? 8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그럼 현재 a와 b는 내가 최초 8분의 3이랑 4분의 1로 잘 구해놨고요. 참고로 약간 팁을 드리면 여기서 평균 같은 거 계산할 때 얘들아 확률을 나는 약분을 너무 잘해 하면서 간단한 숫자로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는 통분된 분수로 보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4, 4, 8, 3, 8이니까 8로 통분한 식으로 8분의 3, 8분의 1, 8분의 2, 8분의 2 이렇게 해놓고 가셔야 분모를 통분해주고 나중에 더해줄 때 편안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니까. 이해 가지? 여튼 expectation x를 계산하면요 분모는 8로 내가 통분을 잘 해놨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냐? 그럼 얼마야? 8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안 가냐? 할 줄 알아 몰라? 그래서 표가 작성이 됐으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유제 3번 보면 표가 제시가 안 됐죠? 맞아? 어떻게 제시가 돼 있는 거야? 수식으로 제시가 돼 있으니까 니들이 뭘 작성하면 된다고? 표를 작성해서 풀면 된다고. 알겠냐? 일단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여전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5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지. 맞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시행의 결과로서 정의가 된 거니까 될 수 있는 레인지부터 파악하라고. 이 문제 읽어보고 갈게 얘들아. 풀 시간 드릴 거야. 5의 약수에 눈이 나온 주사위의 개수인데 주사위를 몇 개 던져? 3개 던지니까 그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럼 x가 가능한 값이 뭐겠냐? 아니 주사위 3개 던진다고. 근데 5의 약수가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가 확률 변수니까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고. 0, 1, 2, 3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니들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확률 변수 x가 0, 1, 2, 3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귀찮긴 하지만 각각의 뭘 계산해 줘야 될까? 확률들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네, 보시면 아마 각각의 상황은 독립시행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수를 계산하냐고 그러면 선생님 그렇다고. 정윤아 풀었어? 3번에 한 몇 번이야? 2번인가요? 맞아? 다음 4번 풀어서 봐. 추지구. 풀었어? 몇 번이야? 1번인가요? 오, 잘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유제 3번은 한번 같이 볼게. 얘는 수식으로 그냥 정의가 됐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표를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 0, 2, 3일 때 직접 집어넣어서 확률 값들을 미리 계산하면 되지. 맞아? 나중에 이제 시그마 씌우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5분의 A, 0 집어넣으면 1분의 A, 2 집어넣으면 5분의 A, 3 집어넣으면 3, 3, 9니까 10분의 A 이렇게 나타납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미지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총합이 항상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A값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는 거 맞냐? 열심히 구해주면 A값 얼마 나오냐? 3분의 2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럼 3분의 2 나왔으면 현재 구하고 싶은 건 기대값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곱한 다음에 다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산수 안 해줘도 되죠? 그래 안 그래? 열심히 구해주면 5분의 1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유제 4번 아까 내가 힌트 드렸는데 주사위 몇 개 던져? 3개 던질 때 5의 약수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 됩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니들이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건 표니까 확률 분포 표 x가 0, 1, 2, 3을 좀 작게 하자 그냥. x가 0, 1, 2, 3을 가질 때 각각의 뭘 계산하면 돼? 확률들을 계산하면 되지. 맞아? 근데 내가 설명을 위해서 여기에 먼저 좀 주목을 해볼게. 여기 들어오는 확률은 주사위를 3개 던졌을 때 5의 약수가 나온다 라는 이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이야? 2번 발생할 확률이지. 마치 아까 동전을 5개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온다. 그거랑 똑같다고. 현재 무슨 시행의 확률이 등장하는 거냐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까 봤던 게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각각의 확률 분포표에서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주사위를 세 번 던졌을 때, 즉 3번 반복 시행을 했을 때, 3번 반복 시행했을 때 5의 약수에 눈이 나온다라는 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1, 5가 나올 확률이니까 확률이 얼마로 고정된 시행이야?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3번 반복 시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랬을 때 주사위의 개수가 빵개일 확률은 그 사건이 한 번도 안 벌어질 경우 그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는 한 번 발생할 확률, 얘는 2번 발생할 확률, 얘는 3번 발생할 확률이라고. 뭔 소린지 알겠어? 각각의 확률 상황은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px가 0일 확률, px가 1일 확률, px가 2일 확률, px가 3일 확률을 좀 귀찮긴 하지만 4번 정도는 그냥 계산을 해주자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빵일 확률은 그냥 한 번도 벌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얘의 여사건의 확률 3분의 2가 그냥 3번 다 벌어지면 되겠죠. 맞아? 한 번 발생할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 발생해. 누가? 3분의 1이 한 번 발생하고 3분의 2가 2번 발생하면 되겠네.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얘는 3번 중에 2번 발생할 거야. 누가? 3분의 1이 2번 발생하고 3분의 2 여사건이 한 번만 발생하면 되겠네. 그 다음 3번 다 발생하는 거는 그냥 3분의 1에 몇 제곱 하면 돼? 3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열심히 계산해주면요, 얘는 27분의 8이 나오고 얘는 얼마야? 27분의 10인가요? 3, 4, 12? 얘도 27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인가요? 그 다음 얘는 27분의 1 이런 확률이고, 내가 확률 잘 계산하는지 체크해 보려면 얘랑 얘가 지금 표본 공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럼 다 더했을 때 얼마 나오면 돼? 1이 나오면 되니까 다 더하면 1 예쁘게 나오고 있냐? 나오고 있냐?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내가 지금 잘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내가 작성한 확률 분포표가 이런 식이야. x라는 확률 분포는 0, 1, 2, 3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px는 아까 최초 얼마였어? 27분의 8. 여기는 27분의 12, 6, 1인가요? 27분의 12, 27분의 6, 27분의 1인데 문제에서 얘는 한 번 더 꼬아서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지? y라는 확률 변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 구간일 때는 x에다 뭐를 더한 값이야? 1을 더한 값이잖아. 그럼 내가 이 표에다가 그냥 윗줄에 y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일 때는 플러스 얼마씩 하라 그랬어? 1씩 하라 그랬잖아. 맞아? 그럼 얘가 그냥 얼마로 계산되고? 1로 계산되고 얘는 2로 계산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얘일 때는 x가 1보다 클 때, 2, 3일 때는 뭐를 빼라 그랬어? 2를 빼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라지 y 값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0이거나 1이다 라고 보면 돼. 되나? 그럼 x가 0일 때 27분의 8의 확률로 x가 0인데 그럴 때 확률 변수 y는 1이고요. x가 27분의 12의 확률로 1인데 그때 y 값은 2야. x가 27분의 6의 확률로 2인데 그때는 y 값이 0이고요. x가 27분의 1의 확률로 3인데 그때는 y 값이 1인 거라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평균이야? y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이제 x는 지워버리시고요. 여기서 그냥 확률 분포표가 새롭게 작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해서 다 뭐 해주면 돼? 곱해서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럼 최종적으로 27분의로 통분 잘 돼 있고요. 요렇게 곱해주면 8, 그 다음 2 곱하기 11을 하니까 24, 그 다음 0 곱하기 6을 하니까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을 하니까 1이다 라고 해서 이것만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 맞냐? 자, 열심히 더해주면 얼마야? 27분의 33이니까 9분의 11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페이지 넘겨서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끝낼 거야 얘들아. 지금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너네 탓이잖아. 책을 안 가져온 친구를 탓해. 너는 늦게나 오지마 아가씨. 일찍 끝나길 바라지 마시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도 얘기했죠. 똑같은 문제니까 계산만 하고 바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네. 그래 될까요? 네. 예제 몇 번이야? 네. 3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 좀 가지고 다녀 아이들아.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1, 2, 3, 4, 5, 6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으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 그럼 현재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 존재하겠냐? 표본 공간의 원소 6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 20개 존재하겠죠. 20개. 그려 안 그려? 맞아 얘들아. 뭐 그랬을 때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 중에서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 3배수 개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랬어? x라 그랬어. 근데 지금 1, 2, 3, 4, 5, 6 안에는 3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냐? 2개 들어있지. 그럼 내가 3장 뽑았을 때 3의 배수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어? 들어있을 수 있어. 2개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률 변수가 정의가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갖는지부터 파악하라고. 그치? 0부터 1, 2까지만 가능하죠. 됩니까?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 x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행의 결과로서 x가 정의됐기 때문에 얘를 표로 니들이 뭐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확률 분포를 작성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됩니까? 그럼 해봤자 3개밖에 없으니까 px가 0일 확률, px가 1일 확률, px가 2일 확률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x가 0일 확률은 내가 이 20가지 경우 중에 3, 6을 하나도 포함 안 시키는 확률이잖아. 맞아? 그럼 20분의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3개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기 싫어 얘들아 빨리 해야지.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얘네 둘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하나 뽑으면 되니까 이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한 개? 어? 2개잖아요. 2개 뽑아야 되잖아. 그 다음 마지막 x가 2일 확률은 전체 20가지 중에서 그치? 그냥 3의 배수만 2개 일단 뽑아주면 되니까 3개 중에 2개 뽑아주고 아 2개 중에 2개잖아요 선생님. 네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만 추가로 뽑으면 되지. 총 3개 뽑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지? 그럼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은 20분의 20분의 4가 됩니까? 얘는 20분의 2 곱하기 6이니까 12. 얘는 20분의 4입니까? 그럼 뭐 체크하라고? 합이 1이 되는 체크하라고. 4 더하기 12 더하기 4 하면 20 잘 컨트롤하고 있냐? 표본 공간 전체를 체크하고 있어. 이해가? 그럼 뭐 작성하시면 된다고? 표를 작성합니다.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p. x의 값은 20분의 4, 20분의 12. 근데 이거는 다 약분하면 어차피 5분의가 되니까 5분으로 쓰는 게 빠르겠다. 그지? 5분의 1, 4로 약분하면 5분의 3, 얘는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럼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 시그마 x 구하라 했으니까 시그마 x 구하려면 분산부터 구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 평균 요렇게 곱한다고? 그럼 5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하시면 되니까 평균이 1이야. 그 다음 누구도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여기다가 x제곱이라는 변수를 따로 0, 1, 4 해준 다음에 곱하고 더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5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5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 구했으니까 거기서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괜찮냐? 그럼 얼마라고 쓰면 돼? 5분의 2다 라고 쓰면 되고 최종적인 시그마는 여기다 뭐만 씌우시면 됩니까? 루트만 씌우시면 답이야. 이해가?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좀 간단하게 나와서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니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산 구하는 과정 자체가 화가 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좀 견뎌야지. 밑에 있는 두 문제 풀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본인 손으로 풀어보시죠. 5번, 6번. 너 알아서 하세요. 시간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5번에 답 얼마야? 27인가요? 이거는 풀어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지? 확률 총합 얼마하고? 1이고 곱하고 더하면 4분의 5다. 이용하면 A값 B값 나와 안 나와? 나오시죠? 구해주면 A가 얼마 나왔어? 8분의 3. B가 얼마 나왔어? 8분의 1 이렇게 나오시죠? 그럼 거기서 분산 구하는 건 계산이니까 이하 생략. 괜찮냐? 다음 이제 요 상황은 뭐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는 5 컨비네이션 3에서 10가지지. 맞아? 근데 흰 공 개수를 라지 x라고 잡았거든? 확률 변수로. 근데 이 문제에서는 검은 공만 3개 뽑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야? 1부터 3까지다 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됩니까? 그럼 니들이 만약에 흰 공이 하나만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10분의 흰 공 중에 몇 개 뽑고 하나 뽑고 나머지 검은 공 중에 몇 개 추가로 뽑아주면 돼? 2개 뽑아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시지? 그래서 니들이 열심히 확률 변수 1, 2, 3이냐? 1, 2, 3 이용해서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면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작성될 겁니다. 괜찮냐? 거기서 분산 구하는 과정이니까 여전히 뭐 구하고?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해주니까 얼마 나왔어? 5분의 9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도 구해두고 제곱의 평균도 구해주고 열심히 구해주면 5분의 18 나올 거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한 다음에 vx 구해주려면은 얘에서 얘의 제곱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25분의 18에서 58에 40 90인가요? 25분의 90에서 이거 통분한 거야? 이거 제곱한 거니까 25분의 81을 빼시면 됩니까? 그럼 25분의 얼마야? 9가 되시면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이선 확률 분포 남은 얘기 마무리하고 이항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까지 할 생각이야. 그래서 늦지 말고 책 가져오고 집에 가서 최소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네. 드디어 뜯었어. 빨리 가. 고생하셨어요. 밥 먹고 오세요.